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1960년대 제가 신문 돌리던 이야기 한번 또 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건가요? 세진 정판사라는 곳에서 제 작품을 2019년도 카렌다로 만들었습니다. 제 작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2018년도도 카렌다 나왔었는데 2019년도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자, 멋있는 장면이죠. 들에 멋있는 장면. 이 얘기를 오늘 해보면서 우리 엄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데리고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모습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가신 지가 3년 됐습니다. 석 3년. 97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채우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박경희 여사 1919년 생이에요. 올해가 딱 100세인데 이 고마우신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1년을 충주에서 더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중리 있는데 밭이 조금 있었고 개막 있는데 논이 하나 있었어요. 쬐끄만 거. 그런데 그 논에 뭐를 심어야 되는데 그걸 팔려고 그래도 안 팔려가지고 1년을 더 살라고 그랬었잖아요. 서울에 와서 중학교를 다니려고 1년을 그러니까 꾸른 거나 마찬가지죠. 신문 돌리면서. 근데 그날은 뭐를 심어야 되는데 판이 없어가지고 다른 그 사람들이 남은 모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모를 심었어요. 그 썰어질을 해야 되는데 썰어질이 뭔가 하면은요, 그 물을 미리 넣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고른 다음에 평평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못줄을 대고서 모를 심는데 못줄 잡을 사람도 없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었어요. 그 모를 심는데 초등학교 졸업한 13살 빼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모를 이렇게 심다가 어느 순간 어머니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더니 그 물이 가득한 논바닥에 두르는 거. 아이고 배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우리 동생이 유복자 동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려고 어머니가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모를 심은 거예요. 나하고 둘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어렸으니까 그 임신 출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놀래가지고 엄마 왜 그래 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배야 나 죽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양수가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기가 나오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뭐를 심어야 되겠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심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서 내가 소영아 가서 이장님 좀 불러라 그러는데 이장님네 집에 거기서 거의 1.5km 정도도 거의 2km 다 됐어요. 우리 운동이 굉장히 멀었거든요. 뛰어가서 막 하고 진짜 숨이 내 생전 그렇게 뭐 뛰어본 적이 우리 어머니가 곧 죽으니까 그 논바닥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물이 그것도 흥건한데 배가 이런 속에서 물을 심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애가 나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장네 집에 쫓아갔어. 이장님 우리 어머니가요 지금 다 죽어가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랬어. 그래 뭐 때문에 양수래요 양수. 그래가지고 이장님 내 니아까를 가지고서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니아까에 어머니를 싣고 막 우리 집 있는 데로 막 왔어요. 당시만 해도 뭐 산부인과도 없죠. 우리 그 면에 의원 하나 있었어요. 의원 이수덕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뭐 돈 들여서 갈 필요도 없고 이장네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 아기를 받아줬는데요. 수영아 우리 논 옆에 내 신발이 있는데 그거 좀 찾아봐라. 근데 아기가 우는데
세상에 불쌍해라. 애기 얼굴에 흙이 묻은 거예요. 그 논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그 요복자를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그 시신을 담던 리어가에 그 새로운 아기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어쨌든 신발을 찾으려고 내가 또 다시 그 논에 갔어요. 논에 갔는데 독사풀이 그 옆에 독사풀이 가득 있는데 어머니 신발을 찾으니까 고무신이죠. 하얀 코고무신. 근데 그걸 보고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 신발 바닥이 구멍이 빵 났어요. 그 다음에 신발 뒤쪽에 뒤꿈치 쪽에 그게 벌어졌어. 닳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삼배 있죠. 그걸로 다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흙에 물에 젖어가지고 그것도 벌어져 있어. 신발 한 짝을 들고 개울뚝을 걸어오면서 한참 울었어요.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요. 가난한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보내놓고서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라통에 우울병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 어머니는요 한 동네에서 기와집이 딱 한 채 있었는데 그 기와집 딸이었었어요. 맏딸. 그런데 그 고운 맏딸을 속아가지고 가난뱅이 우리 아버지한테 보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김씨네 집에 와가지고 죽어도 김씨네 집에서 살고 살아도 김씨네 집에서 살겠다 그러면서 살다가 우리 경상도에서 충주까지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여름에 우리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동생은 없고 우리 어머니가 쌀 장사를 했어요. 쌀 장사가 여기 서울서처럼 뭐 이렇게 그 쌀을 낳고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장날이면은요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촌사람들이 고추나 뭐 보리나 쌀이나 좁쌀이나 또 콩이나 이런 걸 들고 농사진 걸 들고 나와가지고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신발도 사고 비누도 사고 약도 사고 뭐 양은 그릇도 사고 그렇게 그러는데 이 촌에서 그 쌀을 들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나와서 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장이 있으면은 장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주덕장이 3일 8일 쓰고요. 대소원장, 충주장, 음성장, 용원장 이렇게 닷새 만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장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5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시골 산골에서 들고 오는 아줌마들이 이고 오는 걸 갖다가 막 쫓아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이제 대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도매집에서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뭐 쌀 한 대면 얼마, 뭐 보리쌀 한 대면 얼마, 이렇게 닭 한 마리는 또 얼마 이래가지고 그런 걸 다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중간 상한테 도매상한테 그걸 넘기면 중간 마진을 조금 먹어요. 그러는데 그 주덕에서 장이 쓴다면은 그 신중리나 아니면 개막에서 온다면은 한 1km쯤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걸 얼른 살라고. 그 쌀장사들도 너무 많아. 아줌마들이 막 10여 명이 돼가지고 골목골목에 그걸 지키고 있어요. 살라고. 중간 마진 먹으려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막내를 어린 것을 업고 그 장사를 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무신 밑바닥에 떨어지고 뒤에가 갈라져 가지고 삼배로다가 바느질해서 꾸맨 그 고무신을 신고 애를 업고 쌀을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계속했어요. 그 해 겨울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충주 지역은요 내륙 지방에 우리나라 가운데 중앙탑이 신라시대에 만든 중앙탑이 있을 정도로 내륙 한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영하 25도 30도가 되는 데예요. 그런데 그 용원장에 가가지고 용원에서 그 수리조합 개천을 지나서 거기서 한 오리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쌀이나 콩이나 그걸 사가지고 용원까지 이제 들고 용원장까지 그 모은 쌀을 전부 다 들고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내가 신문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대소원을 한 바퀴 돌고, 오후에 개막, 방주관, 당우리, 뭐, 이렇게 해서
신리면 용원까지 가요. 용원까지 가면 직선으로는 거의 20리가 다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거의 뭐 40리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가 다 아침 8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끝나요. 그러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겠어요. 거의 3, 40리를 걷는데 45밖에 안 돼요. 신문값은 한 달에 50원. 제 배달료는 얼마냐고요? 한 달에 200원이에요. 쌀 2마리 값밖에 안 됐었어요. 그걸 받으려고 한 달 내내 고생해요. 지금 일요일 날은 신문에 안 나오는데 당신 일요일 날도 신문이 나왔어요. 그러니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신문 값을 받으려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쌀하고 뭐 쌀 때 쌀 한 말, 보리쌀 때 보리쌀 한 말, 좁쌀 주는 집도 있어요. 신문 대금을. 그걸 받아가지고 둘러가지고 오는데 용원까지 갔는데 그날은 영하 20도가 다 되는 추운 날씨였었어요. 거기가 벌판이에요. 수리잡뚝 있는 개천이 있는 데인데 그 벌판을 건너서 개울이 있는데 어머니가 저 골목골목에서 사온 그 쌀, 수수, 좁쌀, 근데 보따리가 많아요. 그러면은, 야, 수영아, 너도 이거 좀 들고 장애까지 가자. 그러면은, 제가 아무 소리 않고 했어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힘든데, 동생까지 업고서 장사를 하고, 그 낡은 고무신을, 흰 고무신을 신고, 그 얼음바닥에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끼로다가 찌푸르면도 새끼 있잖아요. 아니면 가마니로다가 반 가마니 정도 그 13살이니까 얼마나 뭐 많이 들겠어.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매고 신문은 이제 다 돌렸으니까 신문 그것만 허리목치에다 딱 묶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머리에 이고 그 쌀 산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상에다가 도매상에다가 이제 갖다 넘겨야지 거기다 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걸 들고 거의 10리 가까이 5리 넘어요. 분명히 2km 넘어 한 3km 정도 되는 데인데 그거를 어머니는 메고 나는 둘러 메고 이렇게 가는데 수리접에서 내려온 물이 그 개천 건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많이 깊지는 않아. 어른 무릎팍 정도. 그러는데 그게 겨울이니까 쾅쾅 얼었잖아요. 영하 20도가 더 돼요. 그래 바람까지 뭐 얼마나 센지 그날은. 애는 춥다고 덩어리에서 울고. 우리 어머니는 사실 생활력이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그 쌀 장사를 수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 얼마 정도,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니고요. 또 몸도 연약한 편이었었어요. 97세 되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습이에요. 제가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나섰던 그런 모습이고요. 당시 제가 아까 그 카렌다 그림을 그렸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겨울 한참 춥던 영하 20도 되는 때 들판에 바람이 얼마나 셌어요. 그 들판에 바람을 안고 아기를 업고 그 낡은 고무신을 신고 어머니가 한 3km 되는 데에서 그 수수, 조, 쌀 그런 걸 머리에 이고 저는 한 반 가마니 정도 되는 그 잡곡을 새끼를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오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거기가 분지예요. 그 충주 서울에서 충주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내륙 고속도로로 보면 잘 안 보이고요. 한번 국도로 보면은 용원 저수지에서부터 대서원면까지 거의 한 8km 내지 10km가 딱 들판이에요. 다른 지역에 산이 많은데 그 부분만 들판이에요. 바람이 엄청 세요. 내륙 지방이라서 영하가 엄청 많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리조합 용원에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개울이 있는데 그 요도천이 꽝꽝 얼어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메고 애를 업고 글쎄 오시다가 무거우니까 그 얼음이 깨진 거예요. 애도 있고 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뭐 50kg는 될 거 아니겠어요? 50kg 가까이 되겠죠. 애도 몇 킬로 되죠. 그 머리에 인 것도 뭐 몇 킬로 되지. 그러니까 얼음이 견디다 못해 그 깨지고, 더군다나 그 고무신이 미끄러져가지고, 얼음에 미끄러져가지고 그게 터덜퍽 깨진 거예요. 근데 마침 어머니가 이거 오던 게 참깨가 많았어. 머리에 뭐 그날 참깨가 많이 생겨가지고 샀는데, 그 참깨를 했는데 참깨가 오죽 비싸요. 겨울에 그 참깨가 쏟아져서 얼음이 다 깨진 상태에서, 그러니 수영아 빨리 와라,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했는데, 애는 또 넘어져가지고 막 울었었고, 왜 그렇게 시전이 크고 왜 그렇게 눈물이 많고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당시. 그래가지고 쌀이라면은 물에 젖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건지는 되는데, 이게 참깨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건지는데 그 건질 수가 있나? 손으로 다 얼음 속에서 참깨를 건져가지고 자루에다 담는데, 거의 한 반 가마니 되는 참깨가 돈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손으로 다 건져봤자 몇 개나 건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막 심하게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중간 도매상에 가가지고 옷이 다 젖은 상태로 애는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애는 사신하고 떨죠. 어머니도 떨고 나도 떨고. 그래가지고 그 중간 도매상이 준 돈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물건 값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머니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날 조금씩 마진되는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거의 한 달 내지 2달 동안 그걸 갚느라고 집에 요만큼씩밖에 안 가져왔어요. 아까 얘기한 조당죽 꺼가지고 우리 7 식구가 그거를 퍼먹이고, 애기도 젖이 안 나와가지고 암 중이라고 했어요. 쌀을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풀 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떠먹이니까 애가 받아 먹어요. 맛도 없지. 우유가루라도 섞으면 좋겠는데 우유가루가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 힘들었어요. 1960년대 4.19가 나고 5.16이 나던 그 해, 우리 집에도 그 많은 혁명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양화가 김수영이 이야기하는 그때 그 시절, 흑백 영화 같은 1960년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요 이야기는요, 우리같이 꼰대들 50대, 60대, 70대 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기억이 남고 추억이 남고 이런 거를 같이 좀 나눠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실 이야기, 사회상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테니까 계속 들어주시고요. 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얘기한 1960년대 신문 배달 이야기, 슬픈 우리 가족의 역사, 6남매 이야기, 이렇게 2부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연극인가요? 비극인가요? 짧은 드라마 같아요. 몇 부작? 70부작?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